안녕하세요. 나합격 금속재료 열처리 기능사 시리즈 파트 3 금속재료 시험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속재료 시험법은 크게 4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적 시험법, 그리고 조직 및 정량검사, 그리고 비파괴 시험법, 안전관리, 이렇게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적 챕터의 1강이 되겠습니다. 기계적 시험법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기계적 시험법이란 기계장치나 기계구조물을 구성하고 각 부품의 재료에 사용되는 조건에 따라 이제 그 충분한 기능이 발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강도, 경도, 인성 등 그러한 수치를 구하고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료를 결정하는 기계적 성질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계적 시험법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주로 배울 기계적 시험법에는 경도시험, 인장시험, 압축시험, 굽힘시험, 비틀림시험, 충격시험, 피로, 그리고 그 밖에 기계적 성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경도시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도시험은 5년간 36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회당 33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무조건 나오는 100%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기초적인 재료의 성질을 파악하는 그러한 이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경도란 건 뭡니까? 경도는 재료의 단단한 정도죠. 단단한 정도. 그래서 얼마나 단단하냐, 국부적으로 외력을 가해가지고 그 부분이 얼마나 그 외력에 대해서 버티냐 하는 게 경도시험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도시험은 이제 국부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아픈이라고 하는 이제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 흔적에 대해서 이 페인, 데미지가 크게 나왔다, 이 흔적이 크다 하면은 경도값이 낮은 거죠. 반대로 흔적이 거의 안 남거나 조금 나왔다, 그럼 경도값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시험하는 게 경도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압입자로 다른 물체를 눌러 생기는 변형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브리넬, 로크웰, 비커스, 마이어 경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압입자 자국을 내서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충격적으로 한 물체에 다른 물체를 낙하시켜 반발되어 튀어오른 높이, 이 쇼어 경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데미지가 입지 않겠죠. 그래서 반발돼서 튄 높이로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체에 긁었을 때 긁히는 정도, 그래서 모어스 그리고 마르텐스 긁힘, 서로 두 개를 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센가 겨뤄보는 게 이제 긁힘에 의한 경도 측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진자장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초음파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번, 2번은 소성 변형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3번은 탄성 변형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경도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브리넬 경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넬 경도는 HB라고 나타내고 있고요. 브리넬 하드네스 테스트로 이제 영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한 지름의 강철볼을 일정한 하중으로 시험편에 압입한 다음 하중을 제거한 뒤 그 자국 표면적을 하중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해서 이제 경도값을 매기게 됩니다. 자, 공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실기 보죠. 실기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은 이제 하중에서 하중을 이 표면적으로 나눠준 건데, 이 표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기하학적으로 저 표면적은 2분의 파이 d에 d 마이너스 루트 d 제곱 마이너스 스몰 d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표면적이에요. 이 표면적을 여기 분모에 갖다 넣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공식이 성립하고, 이 식을 다시 표현했을 때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들어간 깊이가 되는 겁니다. 들어간 깊이. 그래서 요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실기에서도 반드시 이 공식을 써서 불이 낼 경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이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3.149, 요 t 값은 강구의 지름, 내가 쓰고 있는 그 불이 낼 강구의 지름이다. 일반적으로 10을 넣으면 됩니다. 10mm짜리 강구를 보통 쓰고 있죠. 그리고 요 스몰 d는 들어간 압입 흔적의 지름입니다. 그래서 얘가 보통 뭐 1점 몇에서부터 뭐 물론 뭐 더 작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5 이상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쪽이 될수록 경도값이 어떻게 됐어요? 작겠죠. 이렇게 압은 자국이 작을수록 경도값은 크게 됩니다. 들어간 최대 깊이는 기하학적으로 얘를 계산해 준 게 이제 T 들어간 최대 깊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요 식을 제일 많이 씁니다. 요 식. 그래서 거의 상수예요. 파이 상수. 이 P도 P 값도 하중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3000 누릅니다. 3000kg 펄스로 누르게 되는데, 나머지 요 D 값도 상수죠. 10. 스몰 D 값만 변수입니다. 내가 실험에서 나오는 측정치로 계산해 주는 거. 그래서 그 나온 아픈 자국을 확대경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 t 값은 이제 이 들어간 깊이를 재서 구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잘 쓰이진 않습니다. 저 t는 기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2분의 d 마이너스 루트 d의 제곱 스몰 d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얘가 여기 들어가서 가지고 이런 공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불이 낼 경우에는 단점이 있죠. 시험편이 작거나 얇거나 침탄강, 지라강에는 부적합합니다. 예, 이 강구에 의해서 이 어떤 데미지를 확연히 확인할 수 없게 불이 낼 경우의 단점, 시험편이 작거나 얇거나 침탄, 지라강에는 곤란하다는 점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 시험편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편의 양면은 평행하게 하고 윗부분은 연마가 잘 돼 있어야겠죠. 왜냐면은 나중에 아픈 자국을 잘 보기 위해서 연마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평평도, 이 시험편이 평행하게 놓여 있어야 정확하게 원형의 아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평행도도 중요합니다. 시험편의 두께는 들어간 나비의 10배 이상 되어야 되고요. 시험편의 나비는 이제 들어간 깊이의 4배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속재료 기능사 시험을 보면 이렇게 생긴 봉제가 나옵니다. 봉제, 이렇게 생긴 봉제가 나서 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겠죠. 여기에 보통 이렇게 3개의 압입 자국을 찍어주게 되는데, 그 깊이가 두께가 이제 아픈의 10배 이상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험편의 나비가 이제 4배 이상 되어야 됩니다. 같은 시험을 반복할 때는 들어간 자국이 지름의 4배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시험할 때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찍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장자리에선 2.5배 이상 떨어져야 된다 라고 이제 시험 때 좀 주의사항이 있고요. 하중 및 시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철강제는 3000kg에서 10mm의 이제 강구 지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요 값을 씁니다. 그리고 구리 합금, 영질 박판, 연질 합금, 굳은 재료의 박판, 이렇게 강구의 지름과 하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압 시간은 강은 15초, 비철은 30초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여러분들은 15초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네, 시험장에 가면 가끔 자동기계도 있습니다. 자동 불이낼 측정기는 이 타이머가 돼 있어서 이 15초를 자동으로 맞춰주죠. 근데 만약에 수동으로 돼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15초를 가압을 하고 밸브를 열어서 압력을 제거해 줘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커스 경도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커스 경도에서는 다이아몬드 압입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136도의 원뿔 모양이 이제 다이아몬드 압입자를 쓰는데, 압입자국은 사다리꼴이 됩니다. 위에서는 원 모양의 표면적에 이제 하중으로 나눴죠. 하중을 나눴죠. 하중을 이제 표면적으로 나눴는데, 여기서는 이 하중을 피라밋 자국의 표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라밋 자국은 표면적이 이렇게 구해지죠. 자, 이렇게 이 공식 기하학적으로 D제곱 2 사인 2분의 A 요 분의 D제곱을 한 게 이제 요게 표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하중이라고 하는 W로 나눠지게 되는데, 얘가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필요한 상수들은 미리 계산을 해주자 했더니 1.8544가 됩니다. 1.8544. 그래서 D제곱, 이 대각선 길이의 제곱분의 W, 하중을 계산해주면은 이제 비커스 경도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비커스 경도는 굉장히 아픈 자국이 브리넬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 볼 수가 있고요. 미소경도죠. 미소경도 굉장히 작은 그 하중과 1km 이하죠. 이제 작은 하중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 또 그 비커스보다 작은 게 이제 미소경도 마이크로 비커스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HV에서도 측정이 곤란한 그러한 재료들까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커스 경도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중은 1에서 150kg로 임의로 변결시킬 수 있어 경한 재료나 연한 재료, 얇은 재료, 질화증, 침타증 모두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픈이 굉장히 작은 특징이 있죠. 그래서 시험 후 아픈의 평균 대각선 길이를 측정해서 경도값을 이제 산출을 하고요. 하중 유지 시간은 30초가 원칙이고, 단단할 경우엔 15초. 그리고 현미경을 장착하여 금속 조직의 경도 측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소한 그런 미소경도 측정도 가능하고요. 표면이 제일 중요한 거, 표면이 연마되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야 정확한 측정값을 알 수 있고, 아픈도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대각선 길이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크웰 경도 시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크웰 경도 시험은 주로 열 처리에서 많이 쓰이죠. 강구 또는 다이아 원뿔을 시험편에 압입할 때 생기는 압입된 자리의 깊이, 얘는 표면적이 아니라 깊이에 의해서 경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시험편의 기준하중 10kg를 건 다음 강구, 시험하중인 10kg 정도를 가한 다음에 강구나 다이아몬드로 이제 누르게 되는 거죠. 그때 깊이를 통해서 아는 게 이제 로크웰 경도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비 하중은 한 10kg 정도, 일정 하중은 60, 100, 150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양한 하중을 주게 됩니다. 각 스케일에 따라서 하중은 다르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 스케일이 많이 쓰이죠. 콘타입의 C 스케일은 몇 도죠? 120도죠. 120도. 위에 브리넬의 비커스에서는 각 몇 도였죠? 네, 136도였습니다. 근데 이 로크에서는 120도의 콘을 쓰게 되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 위에 비커스랑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C스케일, 로크웰 C스케일은 120도, 그리고 비커스는 136도 콘을 쓴다는 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HRB와 HRC만 좀 비교를 선생님이 해놨는데, 사실은 HRA도 있고 B, C, D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HRB와 HRC입니다. HRB는 볼을 쓰죠. 강구를 씁니다. 볼을 쓰고, HRC는 콘을 쓰죠. 그래서 120도의 다이아몬드 콘을 쓰는 게 이제 HRB와 C의 차이. HRB는 0.1588mm의 강구를 씁니다. 기중하중은 10을 10kg을 둘 다 주고요. 시험하중은 HRB에서는 100, HRC에서는 150을 주게 됩니다. 경도 구하는 식은 130-500H, HRB는, 그리고 HRC는 100-500H가 되겠습니다.
쇼어 경도 시험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식을 구하는 식이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주로 특별한 특성 때문에 하는데, 쇼어 경도 시험은 일단 데미지가 안 입죠. 왜냐? 충격적으로 반발되어 튀어오른 높이로 경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 데미지를 안 입는 그런 경도 시험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한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물체의 탄성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소형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굉장히 작습니다. 제품의 흔적이 없으므로 완성품 시험에 가능하고 시험편이 작거나 얇아도 간단하게 시험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쇼어 경도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경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경도 시험에는 긁힘과 자기적 경도계가 있습니다. 그 긁힘 시험은 마르텐스 경도나 모스 경도를 이제 긁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긁어봐 가지고 어디에 더 긁힘 자국이 생기냐라는 걸로 측정하는 게 이 긁힘 경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경도법이죠. 그거에 대한 이제 기준 시편이 있고, 그걸 긁어봐 가지고 요 정도에서 긁히는구나 하는 방법으로 시험하는 게 이제 긁힘 경도, 대표적으로 마르텐스와 모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적 경도계는 보자력의 차이의 경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간접 측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얘도 또한 재료의 변형을 주지 않고 측정이 가능하고요. 담금질 뜨임에 의한 경도 변화를 측정하는 데 좋은 방법이고, 강자성체 아니면은 좀 힘듭니다. 강자성체 외에는 힘들다. 자기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참고적으로 강자성체 3조사 뭐 있었죠? 그쵸, 철, 니켈 있었죠. 철, 니켈, 코발트,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강자성체이고, 얘는 자기적 경도계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시험에 관련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비커스 경도시험 중 주의사항 중 틀린 것은, 경도시험의 주의사항 중 틀린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도기는 사용 중엔 진동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쵸? 굉장히 이제 미소한 값으로 측정되는 장비 있기 때문에 진동이 없어야 되죠. 경도기는 수평 상태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쵸? 그 경도기도 항상 수평 상태로 맞춰줘야지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시험은 거칠은 상태로 측정해야 측정값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험 표면이 미려해야지 그 다이아몬드 콘 모양을 앞은의 콘 모양을 잘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중 선정 시 하등 스위치를 조심스럽게 돌린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팍팍 돌리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하중이 잘 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중 선정 시 하중 스위치를 조심스럽게 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첨단으로 연마된 시료를 표면을 긁어서가 핵심이죠. 그 홈의 모양에 의해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 비커스 누르는 거죠? 아니죠. 로크웰 누르는 거죠? 아니죠. 쇼어 튀어오르는 거죠. 긁어서는 긁힘 경도 시험법이죠. 긁힘에는 마이어, 모스, 마텐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크웰 경도 시험기의 눈금판에는 흑색으로 0부터 100까지 눈금이 있고, 적색으로 30부터 130까지 눈금이 있다. 흑색으로 봐야 될 거는, 흑색은 B스케일입니다. B스케일. 그럼 이 적색은 C스케일이죠. C스케일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풀이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흑색은 B스케일이며 적색은 C스케일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문제에서 묻고 있는 이 흑색은 B스케일입니다. B스케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떤 앞입자를 쓴댔죠? 그쵸? 볼을 쓴댔죠? 볼. 강구를 씁니다. 강구를 쓰게 되는데, 그 강구는 1.588mm 강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스케일은 콘이죠. 콘. 다이아몬드 콘을 쓰게 되는데, 이 콘은 몇 도? 120도죠. 자, 그럼 콘 쓰는 거 하나 더 있죠. HV죠. HV. 비커스도 콘을 쓰죠. 비커스는 근데 몇 도 콘을 쓰나요? 맞습니다. 136도 콘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제 경도 시험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번 배운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시험 편 중에서 이번 시간 경도 시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굉장히 출제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계산 문제보다는 주로 이제 시험 방법, 특징 뭐 이런 거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불이낼 경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불이낼 경도는 좀 계산하는 방법, 실기 때도 필요하니까 반드시 이 공식을 숙지해야 되겠고요. 이 공식을 반드시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실기 때도 꼭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좀 유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상수값이 있고 어떤 게 변수인지, 변수는 내가 아픈의 지름이 변수죠. 이런 상수값 조건들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커스 경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비커스 경도, 경도를 나타내는 식, 이 계산 문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식의 형태는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경도의 특징도 좀 숙지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크엘 경도 시험에 대해서 배웠죠. 로크엘 경도 시험은 다른 경도 시험과 달리 표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깊이, 아편이 들어간 깊이에 의해서 경도를 측정한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HRB와 HRC가 주로 쓰이고 있고요. HRC에도 다이아몬드 콘이 쓰이는데 얘가 비커스 경도기의 콘과는 어떻게 틀린지 그것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축각으로 이제 차이를 두고 있죠. 그리고 휴어 경도, 얘도 많이 나옵니다. 특징이 많이 나오죠. 왜냐? 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 데미지를 입지 않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완성품에 적합하고 탄성력을 알 수 있고 튀어 올라서 반발력으로 경도를 측정하는 경도계다 라는 거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기타 경도계, 굵힘과 자기적 경도계가 있다는 거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굵힘 경도계는 마르테스, 모스가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고, 자기적 경도계는 보자력 차이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강자성체가 아니면은 측정이 어렵겠죠. 그래서 강자성체 3총사 연관해서 천리코 이거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잡기 문제 3문제 정도 이제 풀어봤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기계적 시험법 중에서 경도 시험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충격 시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속재료 시험법에서 가람쌤이